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한 건강 자가 진단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체크해 보세요. 운동을 해도 살이 자꾸 찐다. 피부가 푸석거리고 주름살이 늘었다.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이유 없이 짜증이 잦아졌다. 얼굴과 온몸이 잘 붓는다. 실제 나이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듣는다. 늘 피곤하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감정 조절이 쉽지 않고 우울하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자꾸 뭔가가 또 먹고 싶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항상 목이 마르다.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바로 이것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래요. 그것은 바로 호르몬인데요. 만약에 이 증상 중 3개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호르몬을 관리해서 젊음과 건강을 되찾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가져온 책은 바로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 바로 이 책입니다. 20대처럼 보이는 40대의 비밀, 40대처럼 보이는 20대의 비밀, 그것은 바로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기미, 주름, 뱃살, 당뇨, 우울증, 각종 만성질환, 이 모든 게 호르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재밌겠죠? 그러면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이 모든 게 바로 호르몬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의 실세는 사실은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20대처럼 보이는 40대의 비밀, 이런 현상의 젊음과 건강의 비밀 병기는 바로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젊음과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지금 당장 호르몬을 점검하라. 정말 맞는 말이죠. 저자는 안철우 호르몬 명의 교수인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개공 교수로도 지냈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혈관대사 노화연구소장과 강남 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당뇨병 센터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업적부문 우수연구상을 수상하였고 2012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호르몬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다수의 언론 매체에 꾸준히 건강 칼럼을 기고하고 있고 EBS 명의를 비롯해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출연하는 등 호르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 또 궁금한 줄도 몰랐는데 이거다 싶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음을 되찾고 싶다면,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지금 당장 호르몬을 점검하라.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에서는 수많은 호르몬들이 놀라운 하모니를 이루며 복잡하게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키가 쑥쑥 클 때도, 남녀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질 때도,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릴 때도,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도 몸속 호르몬들은 서로 협력하며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이런 말을 많이 듣곤 하는데 저자는 이렇게 딱 짚어주시네요. 호르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맞죠? 젊었을 때는 이러한 여러 호르몬들이 왕성하게 분비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 그런데 문제는 중년부터다. 인생에서 중년이란 그동안 청춘을 불사르며 치열하게 살아온 결과 이제는 안정적인 울타리를 세우고 평온하게 살게 되는 시기다. 그런데 중년에 접어들면서 몸 여기저기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균열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친다면 무서운 쓰나미에 집 전체가 떠내려가는 일을 겪을지도 모른다. 건강의 위기란 이처럼 예고 없이 한순간에 들이닥친다. 건강을 한번 잃고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다. 하지만 우리에겐 호르몬이라는 희망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호르몬은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낸다.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기분이 우울한 것, 갑자기 살이 찌고 빠지는 것, 이 모두 호르몬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치료가 어려운 만성질환이나 성인병도 호르몬에서 치유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은 마치 호르몬을 설명하기 위해 생긴 말 같다. 20대 못지않게 젊고 활기찬 40대가 있는가 하면 실제 나이는 20대지만 신체 나이는 40대인 사람도 있다. 그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창이 바로 호르몬이다. 그래서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호르몬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과 젊음의 열쇠라고 말하고 싶다. 몸의 실세이자 궁극의 지배자인 호르몬을 제대로 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생기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읽어도 굉장히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몸의 실세, 육체와 정신의 지배자인 이 호르몬, 그게 뭔지 조금 더 살펴보면 호르몬은 그리스어 호르마오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영양소들과 달리 인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분비하는 물질로 호르몬이란 말의 어원처럼 우리를 자극하고 흥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화나고 기쁘고 설렐 때 느껴지는 감정이나 밤이 되면 졸립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신체 내의 반응을 만들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활력 넘치게 하는 게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르몬은 1902년 12지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호르몬인 세크레틴을 발견하면서 알려졌고 1905년에 호르몬으로 명명되었다고 하는데요. 1921년에 프레데릭 벤틴과 찰스 베스트 이분들에 의해 역사적인 호르몬 인슐린이 발견되면서 호르몬은 의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딱 100년 전의 일이네요. 인슐린이 발견된 게 그 후로 호르몬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현재까지 100여 종의 호르몬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의학계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호르몬이 수천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도 꾸준히 호르몬의 존재를 찾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밝혀진 100여 종의 호르몬. 이것들은 혈액을 타고 몸속 이곳저곳을 순환하면서 각 기관에서 활동한다고 하는데요. 몸에는 무려 60조, 10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잘게 쪼개져서 온몸에 고르게 퍼져 있는데요. 세포들이 각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 세포가 있는 신체의 각 부위, 장기들도 제 기능을 잘하고 신진대사에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세포들에게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역할, 바로 우리 몸의 의사소통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결국 호르몬이 신진대사를 이롭게 하도록 돕는다는 뜻인데요. 호르몬이 해야 할 일을 문제없이 하면 그 신호를 받은 세포들도 제 기능을 잘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각 기관들도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호르몬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고 회복을 도와주며 아이는 성장하도록 성인은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호르몬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경로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호르몬을 알려면 내분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 눈물이나 땀은 각자의 관에서 분비되어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것은 외분비 물질이라고 하고 호르몬은 눈물이나 땀처럼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혈관 안에서 혈액과 섞여서 흐르다가 그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해야 하는 장기나 세포로 흡수되기 위해 몸 안으로 배출되므로 내분비 물질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주요 기관은 내분비샘이라고 한대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대표적인 내분비샘으로는 뇌 속의 뇌하수체, 또 목 앞쪽에 있는 갑상샘, 또 췌장, 바로 이자에 있는 이자샘, 콩팥 위에 있는 부신, 그리고 남녀 생식기관인 남성은 정소, 여성은 난소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분비된 호르몬은 혈액 속에 섞여 온몸을 흐르다가 일부는 몸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한 세포에 직접 들어가 작용하고 일부는 간접적으로 다른 기관을 자극해서 그곳에서 연쇄적으로 호르몬을 또 분비하도록 만든대요. 참 신비롭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건강, 젊음,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 식욕 이런 것은 모두 호르몬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한 호르몬이란 어떠해야 될까? 건강한 호르몬을 만드는 호르몬의 제1원칙은 바로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호르몬은 과유불급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르몬은 모자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쳐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자라면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고 과하게 되면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고 정말 건강한 호르몬의 제1원칙이 과유불급. 이게 정말 맞죠? 그래서 호르몬들이 너무 적거나 많이 분비될 때, 즉 호르몬들끼리 원래의 하모니를 유지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낼 때 신체 기능의 균형이 깨져서 각종 질병에 걸리고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죠. 이를 가리켜 항상성이 깨졌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항상성이 깨졌다는 것은 균형이 깨졌다는 뜻으로 정상보다 모자라거나 넘친다는 뜻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라의 여러 파트 연주자들이 서로 하모니를 맞추어야 하는데 어떤 악기는 높은 소리를 내고 어떤 악기는 낮은 소리를 내고 그렇게 다양한 음색을 내는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리듬과 박자를 정교하게 유지해 아름답게 들리는데요. 만약 어느 한 연주자가 연주를 잘못하거나 박자를 조금이라도 못 맞추면 다른 악기들이 아무리 연주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불협화음이 생겨서 소음처럼 들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호르몬은 오케스트라 연주와도 같다. 몸속에 많은 호르몬들이 각자 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과하거나 부족함 없이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야 몸이 젊고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호르몬의 특징으로 도미노 같은 호르몬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느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넘쳐서 병이 생겼을 때 그 한 가지 호르몬만 줄이거나 늘린다고 해서 질병을 바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르몬들은 서로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할 때에도 문제가 생긴 호르몬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 전반을 치료한다는 거죠. 이렇게 호르몬은 상호작용이 강한데요. 그래서 특정 질병이 발병하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호르몬 불균형 현상이 온다는 거죠. 때문에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할 때에도 호르몬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딱 한 가지 호르몬만을 늘리거나 줄이는데 그친다면 그것은 장염이 코끼리 만지는 식의 접근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또 호르몬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두 번째와도 비슷하긴 한데요. 도미노 같은 호르몬처럼 호르몬은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잠을 잘 자는데 꼭 필요한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호르몬은 수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혈압과 혈당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또한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은 멜라토닌 말고도 인슐린이 있는데 이처럼 몸속에서 여러 호르몬들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또 서로 반대로 작용하면서 열심히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뇌하수체에서 생성되는 성장 호르몬의 경우 20대가 지나면서 그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다가 60대가 지나면 20대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데 성장 호르몬은 밤에 잠을 충분히 잘 자야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성장 호르몬과 연결된 다른 호르몬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호르몬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거죠.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못하면 일단 근육량이 줄어들고 운동 기능도 떨어진다. 운동 기능이 떨어지면 체지방, 특히 복부 지방이 늘어나는데 이 복부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몸속에서 분비되긴 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면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대사증후군이 생긴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질 때는 인슐린뿐 아니라 멜라토닌 호르몬도 함께 감소하는데 두 호르몬 모두 밤에 잠을 잘 자야 제대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멜라토닌은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멜라토닌도 같이 부족해지고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생긴다. 이처럼 호르몬 한 가지가 부족해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호르몬들에도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들 간의 균형을 깨트리고 결국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되어 젊고 건강한 몸을 잃게 된다. 와, 이제 좀 뭔가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까지 읽으면서도 굉장히 제 자신, 가족, 그리고 제 주변, 그리고 많이 봐왔던 사람들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제 호르몬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많은 호르몬, 지금까지 밝혀진 100여 종의 호르몬 이것들을 다 알 수도 없는 일이고 그동안 K독서대학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왔지만 이 책에서는 그 100여 종 중에 3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 3가지 호르몬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 3가지 호르몬이 무너지면 젊음이 무너지면서 노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 근데 제 채널에서 예전에 다 공부했던 것들이거든요. 이 3가지 3대 호르몬을 잡아라. 바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3총사,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예방하는 호르몬 3총사, 그 3대 호르몬은 바로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 몸속 호르몬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과 활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바로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이 3대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죠. 인슐린은 혈관을 건강하게 해줘서 몸속 대사 노화를 막아주고 성장 호르몬은 얼굴과 신체의 노화를 억제하고 멜라토닌은 면역력을 키워주고 마음과 정신의 노화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건강과 젊음을 최대한 지키고 싶다면 이 3가지 호르몬을 꽉 잡아야 한다고 환자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도 파트 1에는 나이보다 호르몬이 문제다. 파트 2에는 호르몬을 알면 젊게 나이 든다. 파트 3에는 3대 호르몬을 잡아라. 첫 번째, 혈관을 맑고 건강하게, 혈관 청소부 인슐린, 얼굴과 몸을 20대로
청춘의 묘약 성장 호르몬, 또 만병을 이기는 비책, 면역 지킴이 멜라토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요. 그래서 파트 4에는 호르몬 건강 3주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파트 5에는 호르몬으로 젊고 건강해지다. 그래서 호르몬 여행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젊음과 건강을 최대한 지키려면 꽉 잡아야 되는 이 3대 호르몬,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이 세 가지 호르몬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먼저 인슐린 호르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생명이 유지되도록 지켜주는 몸속의 혈관은 자동차 엔진에 비유할 수 있다. 아무리 매일 세차를 깨끗이 하더라도 엔진 속부터 깨끗하게 관리해야 차가 오래도록 고장나지 않고 잘 굴러간다. 몸도 겉만 열심히 갈고 닦아서는 소용이 없다. 몸속부터 잘 관리해야 고장나지 않는다. 즉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몸속 혈관부터 관리해야 건강과 젊음을 오래 지킬 수 있다. 만약 자동차에 질 나쁜 오일을 계속 주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질 나쁜 오일이 들어간다고 자동차가 바로 망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쁜 오일은 자동차 안에 있는 수많은 부속 장치에 서서히 나쁜 영향을 끼치고 결국 그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망가지게 된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병들고 있는 것이다. 혈관도 마찬가지다. 혈관 속에서 질 나쁜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닌다고 상상해보자. 몸속에 있는 수많은 장기와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혈액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그 혈액이 전달해야 하는 에너지원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전달한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혈액은 당이 많이 섞인 혈액이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몸속에서 음식물은 당분으로 변하고 그 당분이 혈액 안에 들어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장기와 세포에게 이동한다. 그런데 이때 혈액 속의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끈끈한 찌꺼기가 엉겨붙고 이 찌꺼기 때문에 혈관 속 여기저기에서 흐름이 막히거나 혈관벽에 상처가 난다. 이것이 몸 전체를 망가뜨린다. 때문에 혈액이 원활하게 잘 흐르기 위해서는 혈당이 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먼저 인슐린 호르몬, 바로 우리는 그 수많은 호르몬 중에 이 3대 호르몬,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인 인슐린 호르몬,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혈관 건강부터 관리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혈액 속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지 않게 적당한 양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을 혈관 청소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인슐린 하면 그동안 지방 저장 호르몬, 그래서 비만 호르몬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근데 혈관 청소부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악역을 하고 있었네요.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젊음, 건강을 지킬 때 혈관 건강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노화가 일어나는 곳이 다름 아닌 혈관이고, 혈관이 노화되면 몸 전체가 늙고 병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몸속 혈관의 길이를 모세혈관까지 다 이어서 합치면 100만 킬로미터가 넘는데요.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길이인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또 나쁜 식습관을 지속하면 또 운동 부족인 생활 습관, 불규칙적인 수면 습관, 또 많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관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서 노화가 진행되고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노화를 막고 싶다면 혈관의 노화부터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슐린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면서 젊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몸 전체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의 수치를 낮추는 것, 그것이 우리 몸의 체지방을 빼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잘하고는 있지만 또 어느 때는 복식도 하고 완전 먹방하고 그런 것들의 반복 속에서 우리 몸은 지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복부 비만, 특히 내장 지방 이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죠. 허리 둘레는 남성은 90cm, 바로 35인치 이상, 여성은 80cm, 31인치 이상, 이 경우에는 복부 비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부를 줄여야 되는 거, 뱃살을 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중성지방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공복 혈당 이런 것들이 정상 범주 내에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또 식후에는 식후 걷기, 또 근육을 늘리는 근력운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왔지만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의 인슐린 관리자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장 지방을 줄이면
혈관이 깨끗해진다. 일단 내장 지방부터 줄이는 것. 이게 혈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런 영상들도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꼭 지켜야 할 식사 습관으로서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식사량 자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하루의 식사 시간도 일정한 간격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불규칙한 식사 간격, 또 식사량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또 한 번에 과식하고 폭식하는 것, 또 너무 빨리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인슐린 분비량을 규칙적으로 조절하기가 어렵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식단을 구성할 때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자신의 직업이나 생활 활동량에 맞게 또 연령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해서 어느 정도의 정량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또 당지수가 높지 않은 저당지수의 식품들, 너무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아닌, 너무 달달한 음식이 아닌, 또 가공식품이나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고열량이면서 영양분은 적은, 아니면 거의 없는 그런 식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하는 등 정말 다이어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혈관 건강의 관리를 위해서 이런 식습관은 평생 조심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인데요. 성장 호르몬은 뇌 속의 뇌하 수체에서 만들어져 평생 동안 분비되는데 한참 성장 중인 사춘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미 성장이 끝난 후에 성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이 청춘의 묘약,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활력과 회춘의 호르몬이라는 거죠. 이게 부족하면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거고요. 성장 호르몬의 여러 기능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은 체형만 보아도 알 수 있대요. 팔다리는 가는 반면 복부와 허리에는 체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여 있고 근육량은 줄어드는 대신 체지방은 늘어나 있는 상태. 나이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점점 배가 불룩 나오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 성장 호르몬 분비는 사춘기의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2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 10년마다 14.4%씩 감소하고 40대가 넘으면 누구나 결핍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60대에 이르면 20대 최고치의 절반이 안 되고 70대에는 20대의 5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성장 호르몬을 붙잡는 거, 떨어지지 말라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의 뼈, 연골의 성장을 돕고 지방의 단백질로 합성되는 것을 촉진시켜서 근육을 키우는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데 그 외에도 심혈관과 뇌, 신장, 생식기 등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신체 각 부위의 성장을 돕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호르몬들과 마찬가지로 성장 호르몬 역시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성장기 때는 당연히 성장에 영향을 미치겠고요. 성장기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는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면 복부 비만이 오기 쉽대요. 또 그 복부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또 동맥경화증 등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년층과 노년층도 성장 호르몬을 신경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성장 호르몬은 같은 연령대라도 개개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 개인차가 많이 나는 호르몬이래요. 젊었을 때는 분비량이 왕성해서 개인차가 심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고 분비량이 줄어들면 생활 습관과 환경에 따라 분비량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장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쉽대요. 잘 먹고 푹 자고 열심히 운동하면 된다고 합니다. 끝! 참 쉽죠? 잘 자고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잘 먹고 정량으로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꼭꼭 씹으며 그러면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사실 모든 호르몬의 분비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수칙이지만 특히 성장 호르몬을 위해서는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하는 거래요. 성장 호르몬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죠. 또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그런데 자는 내내 계속 분비되는 것은 아니고 수면 주기에 맞춰서 분비된대요. 쉽게 말하면 하루에 8시간을 잔다고 가정했을 때 잠이 막 든 후 3시간, 그 시간대가 가장 깊게 자는 시간인데 이때 성장 호르몬의 하루 분비량 중 3분의 2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뒤척거리거나 금방 깨는 얕은 수면이 아니라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와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전에 수면 습관, 수면 환경, 또 인공적인 불빛을 다 없애는 거, 온도, 쾌적함 등등 숙면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네요.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또 성장 호르몬과 운동은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성을 가진대요.
그래서 근육이 많아야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성장 호르몬은 하루 중에도 분비량이 계속 변하는데 주로 잘 때와 운동할 때 많이 나온다. 밤에는 깊이 잘 때 많이 분비되고 낮에는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할 때 많이 분비된다. 와, 그러니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헬스장이 아니더라도 정말 틈틈이 하는 거, 틈틈이 하는 근력 운동 습관, 근육 연금을 붓는 건 너무 중요하네요. 또 햇볕을 받으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되기 때문에 밤에는 잘 자고 낮에는 밖에 나와서 햇빛을 받으며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이런 거 공부했을 때 햇빛 쬐며 걷기 이거 꼭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장 호르몬의 24시간 분비 양상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가로축은 하루의 시간의 흐름, 세로축은 성장 호르몬의 농도인데요. 바로 운동할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즉 성장 호르몬 농도가 가장 진해진다는 거죠. 또 숙면할 때 높이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숙면할 때 성장 호르몬 농도가 가장 높게 나온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급격하게 줄고 그러면서 자연히 뼈와 근육 등을 만들어내는 일도 몸속에서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량도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근육량이 줄어든 상태로 계속 두면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이 더 적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운동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할 정도로 몸속 근육량과 성장 호르몬의 상관관계는 아주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의 근육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고 또 근육을 쓰는 운동, 근육을 만드는 운동 이것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무리해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다 보면 부상 위험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빠르게 걷기나 파워워킹 같은 거, 계단 오르내리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쿼트, 런지, 니업, 플랭크 등등 15번씩 한 3세트 정도씩 이렇게 틈틈이 하는 것, 또 오르막길 오르는 거, 햇빛 쬐며 걷기 등등 이렇게 하면서 점차 강도를 높여서 실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체 근력과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되 매일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데요. 극소량이라도 죽을 때까지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이것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죠.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과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많이 분비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마음이 괴로우면 그만큼 성장 호르몬도 적게 나오고 그 결과 노화를 촉진하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다이어트의 적, 건강의 적. 그것도 만성 스트레스는 엄청난 적이 되는 거죠. 이런 호르몬 때문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노화의 근원이기도 하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젊음의 활력을 지키는 중요한 비법이다. 그래서 젊음과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면 그날 받은 스트레스는 바로 해소하도록 하자. 그래서 다시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장착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식습관, 또 충분한 공복 시간, 꾸준한 운동 습관, 또 숙면 습관, 거기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 자연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또 좋은 스트레스인 운동을 한다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또 재밌는 것들을 웃으면서 많이 웃고, 또 K독서대학을 들으시면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다시 재정립하신다든지 등등 그렇게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꼭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멜라토닌, 만병을 이기는 비책, 면역지킴이 멜라토닌 이렇게 나오는데요. 멜라토닌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잠을 잘 못 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들라는 메시지를 받지 못해서 몸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만병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려면 밤에 불을 꺼라. 불면증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는 건데요. 수많은 스트레스, 또 인공적인 불빛이 엄청나게 많죠. 거기에 24시간 들고 있는 핸드폰까지 잘 때도 바로 근처에다 두죠. 근데 웬만하면 멀리 두라고 하고요. 그래서 불빛을 잘 차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낮에 햇빛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전에 공부했었고 자율신경의 균형, 낮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햇빛을 받고 양질의 음식을 먹고 늦게 먹는 저녁 식사, 야식 이런 것을 피하고 이런 것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숙면에 드는 데 있어서 멜라토닌 교란의 주범들 바로 블루라이트, 인공 불빛,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이것은 생체 시계를 교란시키고 멜라토닌의 정상적인 분비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불면증을 겪는 게 스트레스나 밤에 일하거나 활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불빛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저녁의 습관, 전자기기의 불빛, 야식을 즐기고 낮에는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햇빛도 충분히 받지 않는 것들은 바로 멜라토닌의 교란의 주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보약 챙겨 먹듯 햇빛을 쬐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밤에는 전자기기 불빛, 밤문화의 불빛, 야식을 즐기는 습관, 이런 것들이 바로 호르몬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차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수면의 질이 바로 삶의 질이 된다.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근력 운동은 중노년층의 생명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를 위해서 낮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꿀잠 자는 숙면 환경을 세팅하고 그 환경을 계속해서 쾌적하게 잘 신경 쓰는 것, 또 사랑하고 감사하라, 많이 웃어라, 또 낮에는 하루 30분씩 햇빛 쬐며 걸어라, 이런 것들이 멜라토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3대 호르몬,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이 3대 호르몬과 상관관계가 높은 호르몬은 코르티솔,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 호르몬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100여 종의 호르몬은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데 호르몬들끼리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상생하는 것, 이것을 잘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관리를 잘 해야 되죠. 또 세로토닌, 해가 떠 있는 오전부터 해가 지는 초저녁까지 왕성하게 분비되면서 낮의 호르몬, 행복 호르몬, 긍정 호르몬, 이렇게 불리는 세로토닌 호르몬은 멜라토닌과 바로 직접적인 연결이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을 하면 나아지는 이유가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인데요. 이 세로토닌이 문제없이 잘 분비되고 재기능을 해야 밤의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돕는 역할도 잘한다는 거죠. 또 흥분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부신에서 분비되는데 몸이 위기에 빠졌을 때 몸을 살리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고혈압, 고혈당 등 몸에 스트레스가 될 만한 요인이 만성화되기 때문에 호르몬 균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혈당량을 증가시키면서 심장 기능을 강화시켜 혈압을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잘 유지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또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이것들도 이 3대 호르몬과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호르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호르몬, 우리의 젊음과 건강을 되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3대 호르몬,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이것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조화롭게 분비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호르몬이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 우리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꾸준하게 운동하고 낮에는 활발하게 일하고 활동하고 햇볕도 충분히 쬐고 잘 웃고 저녁이 되면 휴식을 취하면서 숙면을 취하는 그런 하루의 시간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직업이나 성향, 체력에 맞게 잘 만들어서 하루의 시간표, 바로 하루의 루틴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개선해가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미, 주름, 뱃살, 당뇨, 우울증, 각종 만성질환, 이 모든 게 호르몬 때문이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3대 호르몬,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특히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면서 호르몬이 건강하게 잘 분비될 수 있는 생활 습관, 그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생활 습관 잘 점검해 보세요. 조금씩 개선해 가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인간인데 완벽하게 살아갑니까? 조금씩 튜닝하면서 개선해 가면서 어제보다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런 여러분의 계속해서 발전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